안녕하십니까. 투이 컨설팅에서 아키텍처 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정관복 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철학과 핵심 원칙을 연계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성 요소 및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제로 트러스트 관련 국가정보원의 발표가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 7월 19일 언론사 초청 사이버 안보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골자는 2024년까지 K 제로 트러스트 개발을 마치고 1년간의 시범 적용을 거친 후 2026년부터 전 국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학기술정통부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 산업 활성화 차원이라면 국정원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고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이버 안보 및 각 산업 분야의 국가 주도의 제로 트러스트 정책에 기반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후기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제로 트러스트의 사상과 개념을 제로 트러스트 구현 핵심 원칙과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세 가지 구현 핵심 원칙만 잘 이해해도 제로 트러스트 개념에 대해서 모두 이해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안 모델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세 가지 구현 핵심 원칙을 어떻게 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개념 모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 및 인프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개념 모델의 논리 구성 요소 배치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안 모델의 핵심인 정책 결정을 위한 신뢰도 평가의 주요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6가지 기본 철학에 대한 구현 핵심 원칙은 첫째, 인증체계 강화, 둘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셋째,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입니다. 각각의 핵심 원칙과 기본 철학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체계 강화입니다. 인증체계 강화는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철학 중 모든 종류의 접근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과 중앙 집중적인 정책 관리 및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용자뿐만 아니라 인가된 혹은 비인가된 기기에 대한 강력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신뢰성을 계속하여 검증하고 제어해야 한다는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사용자 인증뿐만 아니라 접근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패치 상태나 접근 위치, 환경 요소까지 포함한 강력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자격증명 도용의 시나리오입니다. 공격자가 자격증명을 불법으로 획득한 뒤 사용자 기기 혹은 공격자 기기를 통해 접근 시, 경계 기반 모델에서는 사용된 기기와 상관없이 기업 내부 리소스에 접근하여 침해 발생이 가능하며, 기업 외부에서 접속 시 다중인증 등을 통한 인증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침해를 방어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데 반해, 제로 트러스트는 사용자 인증과 더불어 사용자 기기에 대한 철저한 인증 및 상태 관리,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정상적인 인증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한 신뢰도를 측정하여 이상행위 발생 시 강화된 재인증 절차를 통해 사용자 자격증명 도용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인증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보안의 시작은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되는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디 패스워드의 단일 인증만으로는 보안에 매우 취약하며, 최근 유통업체의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가 대량으로 도난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출된 로그인 정보 기반으로 무작위로 패스워드를 대입해서 로그인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토핑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의 여러 온라인 쇼핑몰이나 웹사이트는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의 단일 인증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커가 사전에 탈취한 사용자 계정이 있다면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대안으로 생체 인증 등을 활용한 패스워드리스 인증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파이도는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이 아닌 지문, 홍채, 얼굴, 정맥 등 바이오 인증 기술을 이용한 생체 인식 기반 사용자 인증 기술입니다.
MFA는 사용자에게 암호 이외에 추가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다중단계 계정 로그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암호와 더불어 이메일로 전송된 코드 입력을 요청하거나 보안 암호 질문에 대한 응답 및 지문 스캔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FA는 암호를 도난당한 경우에도 추가 인증을 통해 보안 위협을 최소화합니다. RBA는 서버에 접근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위험지수 기반으로 인증 옵션을 제공하고 접근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로그인을 시도하는 디바이스, IP 어드레스, 접근하는 위치 등을 분석하여 위험지수를 산출하고 접근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트너의 경우 연속적인 적응형 트러스트로 불리는 애널리틱스를 보안 전략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CAT는 디바이스 ID와 네트워크 ID, 지리 위치 등의 맥락 데이터를 디지털 현실의 확인 수단으로 활용해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ID 패스워드 방식에서 생체 인증, 다중 인증, 그리고 사용자 정보, 디바이스 정보, 환경적 정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맥락 데이터를 이용한 인증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의 세분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자원의 사용 허가 여부는 중앙 집중적인 정책 관리 및 접근 제어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데이터 등 기업의 정보 자원은 자원 분류 및 관리를 통해 최소 권한 부여를 할 수 있을 만큼 세밀한 접근 제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주요 키워드는 최소한의 권한 부여입니다. 원격 혹은 내부자에 의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때 최소한의 피해는 감당하더라도 피해의 횡적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원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 부여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세분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사용자 기기 및 자격 증명을 도용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내부자의 공격의 경우 기존 기업망 환경에서는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권한 상승, 횡적 이동을 통해 침해가 확산될 수 있으나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는 자원의 논리적 분할, 최소 권한 부여 정책으로 횡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로그와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 계정과 기기의 네트워크 활동 및 데이터 접근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인증을 요구하거나 동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그멘테이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 고객을 세분화하여 마케팅을 할 때, 즉 유사한 특성의 고객을 한데 묶어 동일한 마케팅을 하는 고객 세그멘테이션이나 개개인의 실시간 행동 정보 기반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한 초개인화 마케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개발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최소한의 단위로 쪼개서 다른 영역과 직접적인 연결 없이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여 개발 생산성 및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클라우드 환경과 더불어 어플리케이션의 미래 아키텍처로 많은 기업에서 이미 적용하였거나 적용하기를 원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정보 보안 영역에서도 자원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반의 보안 아키텍처가 주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날이 정교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신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자원을 마이크로 단위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자원마다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다중 인증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의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입니다. 기업 자원의 세분화 및 최소한의 권한 부여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논리적인 네트워크 경계를 생성하고 세션 단위로 접근 권한을 허용하며 암호화 등 통신보호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접근에 대한 무신뢰, 일관되고 중앙집중적인 정책관리 및 접근 제어의 결정 및 실행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부합됩니다. 기존 경계 기반 모델에서는 인증을 위해 먼저 대상 시스템에 대한 IP 주소, 접속 포트 번호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접속한 후에 인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기업의 중요 자산의 정보가 노출되어 디도스 공격 등의 타겟이 될 수 있으며 인증 인가 후 대부분의 내부 자원에 대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 대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네트워크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증을 위한 그룹과 내부 리소스 간에는 명확히 구분이 되고 연결된 내부 자원은 먼저 인증이 완료된 후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기본적으로 공격자는 내부 자원에 대해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필요시 정책에 따라 동적으로 보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최소한의 권한 부여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로 트러스트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SDP는 하드웨어 대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2014년 미국 클라우드 보안 연합에서 SDP 1.0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2022년에 2.0이 공개되었습니다. 2.0에서는 SDP와 제로 트러스트와의 관계, SDP 아키텍처와 컴포넌트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사용자, 디바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패러다임을 채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SDP는 동적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네트워크와 리소스의 은폐, 그리고 SDP 상에서 동작하는 서비스에 승인되지 않은 액세스 방지 및 신원을 중심으로 한 액세스 모델에 대한 정의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SDP는 기업의 모든 서버를 원격 접근 게이트웨이, 즉 SDP 게이트웨이 후면에 은폐시켜 외부에서는 검색되지 않도록 합니다. 선 인증된 사용자와 기기만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접속을 요청할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된 사용자에게는 권한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들만 노출되어 권한 외의 무단 접근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SDP의 작동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DP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정책 엔진에 해당되는 SDP 컨트롤러가 사용자 아이디 및 장치의 상태를 체크하여 인증이 이루어지며 이때 SSO, IAM, MFA 등과 연계하여 인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SDP 컨트롤러는 접속 허가 패킷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고 사용자의 장치가 최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는지 멜웨어 감염 등의 보안 검사 수행을 통한 장치 상태를 평가한 후에만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SDP 컨트롤러에 의해서 인증된 정보는 PEP에 해당하는 SDP 게이트웨이에 전달되고 SDP 게이트웨이는 해당 장치와 액세스하려는 서버 간의 개별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설정하고 보안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장치와 보안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하고 다른 쪽은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와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합니다. 이때 TLS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다른 사용자나 서버는 이 연결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SDP 클라이언트는 인가된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내에서 액세스를 승인한 서비스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SDP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내부에 있는 서버나 기업 자원은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지만 스위치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사용자와 장치가 인증되면 비로소 동적으로 연결을 시작하고 다시 스위치를 오프하여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요청이 들어오고 인증을 거쳐야만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 자원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선 인증, 후 접속의 메커니즘으로 기업의 자산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외부 연결의 주요 기술인 VPN과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PN을 사용하면 연결된 모든 사용자가 전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반면 SDP는 네트워크 연결을 공유하지 않으며 내부 사용자가 여러 수준의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VPN보다 관리가 더 쉽습니다. VPN은 여러 수준의 액세스를 관리하려면 여러 VPN을 배포해야 하는데 반해 SDP는 각 사용자에 대해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이 설정되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 VPN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SDP에서는 장치와 사용자를 확인하므로 공격자가 훔친 자격증명만으로는 시스템에 침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SDP는 위치 및 인프라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이므로 온프리미스나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어디에나 배포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물리적 네트워크 경계 내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 어디에서든 연결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SDP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자와 장치는 연결하기 전에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만 주어지게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 모델에서는 접근 주체인 누가 사용하고자 하는 리소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 또는 거부하는 정책 및 실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보안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접근 주체의 요청에 대해 모든 정책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책 엔진과
정책 엔진이 내리는 결정을 수행하는 정책 관리자, 그리고 정책 관리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접근 주체의 시스템과 기업 리소스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정책 시행 지점 등의 세 가지 제로 트러스트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접근 제어 정책이 결정되는 논리적인 공간은 제어 영역이라고 하며, 정책 결정 지점은 정책 엔진과 정책 관리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접근 주체가 기업의 리소스에 접근하는 논리적 공간을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며, 접근 시스템과 기업 리소스 간 연결을 수행하는 정책 시행 지점이 있습니다. 정책 엔진은 접근 주체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정책 관리자는 정책 시행 지점에 명령하여 접근 주체와 리소스 사이의 통신 경로를 생성하거나 폐쇄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관리자는 세션에 대한 인증, 인가 토큰을 생성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정책 엔진의 신뢰도 판단 결과에 의존합니다. 정책 시행 지점은 접근 주체와 기업 리소스 사이를 연결하고 모니터링하며 최종적으로 연결을 종료하는 논리 구성 요소입니다. 정책 시행 지점은 기기에 설치 가능한 에이전트와 리소스 앞단에 접근을 제어하는 게이트웨이 기능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포털로서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솔루션에 대응해보면 경계 기반 보안 모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화벽은 정책 시행 지점에 해당되고, 내부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인 NAC는 정책 결정 지점과 정책 시행 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에서의 SDP 컨트롤러가 정책 결정 지점 역할을 하고 SDP 게이트웨이는 정책 시행 지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상의 리소스 제어 솔루션인 캐스비와 웹 기반 트래픽 차단 솔루션인 SWG 등은 정책 시행 지점 역할을 하고, 이들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SSE, SASE 등이 PDP 및 PEP의 역할을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책 엔진이 내리는 의사결정 시 필요한 접근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입력 데이터의 종류 및 신뢰도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근 주체가 리소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도 평가 알고리즘은 정책 엔진에서 현재의 접근을 최종적으로 허가 혹은 거부하기 위해 실행됩니다. 입력 데이터의 종류에는 접근 주체의 요청된 리소스 및 요청자 정보, 즉 OS 버전,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패치 정보 등의 접근 요청 값과 리소스에 접근을 요청하는 접근 주체의 프로세스 및 데이터, 자원에 대한 권한 등의 접근 주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세분화된 모든 자산 정보를 담고 있는 자산 데이터베이스, 그 외 리소스 요구사항 및 위협 인텔리전스 등 총 5가지에 대한 신뢰도 판단 입력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로 트러스트 개념 모델의 PEP, PDP 등은 논리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 단독 시스템일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논리적 구성 요소가 배치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리 편의성 및 기업망 구축 상황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논리 구성 요소들을 재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타입의 제로 트러스트 구성 요소 재배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 내에서 각 논리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게 되며, 데이터 영역에서 접근 주체가 리소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PEP가 어떻게 배치되는가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기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배치 모델입니다. 에이전트 방식은 인가된 기업의 자산, 즉 기업이 지급한 자산에 기기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독립된 각 리소스 게이트웨이와 에이전트는 리소스 접근을 위해 필요한 트래픽을 적절한 정책 집행 지점으로 전송하며, 게이트웨이는 정책 관리자와 통신하여 정책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통신 경로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제어가 가능한 배치 모델입니다. BOID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 즉 기업 소유 자산에 기기 에이전트가 설치 가능한 모델입니다. 다음은 리소스 그룹 배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리소스 게이트웨이가 리소스마다 설치 불가능할 경우 특정 리소스 대신에 여러 리소스를 그룹핑하여 게이트웨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기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배치 모델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기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는 가능하나 개별 리소스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소스 포털 배치 모델입니다. 이는 에이전트가 사용자 기기에 설치되지 않으므로 BOID 정책 혹은 기업 간 협업 등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기에 에이전트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기기를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없고 기기가 게이트웨이 포털에 접속할 때에만 제한된 정보를 추측할 수 있으며 악성 코드 혹은 취약점이 있는지 적절한 보안 설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며 임의 통제도 어렵습니다. 또한 공격자가 포털을 검색하여 접근하려 하거나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기 응용 샌드박스 배치 모델입니다. 사용자는 기기에서 기업이 승인한 실내 응용 샌드박스를 실행하고 이 응용은 정책 집행 지점과 통신하여 리소스 접근을 요청합니다. 실내 응용이 자산 내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은 실내 응용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인 기기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모델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기업 자산에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고 노트북에서 기업 리소스에 접근을 할 때 먼저 에이전트가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 위치한 정책 관리자의 접속 요청을 전달하고 정책 관리자는 정책 엔진에 전달, 정책 엔진은 요청에 대한 신뢰도 판단으로 요청에 대한 인가를 수행하며 정책 관리자가 보안 통신 채널을 생성하고 업무가 종료되거나 보안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정책 관리자에 의해 연결이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시행 지점의 다양한 활용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기업의 특성과 보안 아키텍처 구성에 맞는 활용 모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은 온프레미스보다는 클라우드, 물리적인 장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안 환경 구축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컨설팅 기업 가트너가 예상하는 VPN을 대체할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입니다. 기존에는 인터넷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로컬 네트워크처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VPN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는데요. 주로 외부에서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업무 서버 및 사내망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맞춰 해커들은 보안이 갖춰진 내부 시스템을 공격하지 않고 개방형 클라우드 체계의 취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격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SDP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장에 설명드렸듯이 SDP는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만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밟는 네트워크 접근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 장치, 단말기 상태, 사용자 ID 등을 파악하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완전히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SDP의 프로세스는 해커가 서버에 접촉해 사내망에 무단 접근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SDP는 구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컨트롤러 이렇게 3개의 소프트웨어 모듈 설치만으로도 기본 구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보안 환경에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재택근무 등 환경 변화에도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 인프라에 접근 후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선 인증 후 기업 인프라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앞에서 설명드린 제로 트러스트 철학과 핵심 구현 원칙에 기반한 보안 개념 모델이고 사용자 및 장치 접근에 대한 보안에 중점을 둔 모델로서 모든 주체, 서비스, 데이터 등이 인증과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사용자,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소스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재평가하고 접근 요청을 검증 및 승인하는 프로세스를 갖춘 아키텍처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네트워크 보안 모델을 추가한 것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기업 자원의 직접적인 연결을 지향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되며 리소스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고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허가 여부를 수행하는 아키텍처입니다. 2019년 가트너가 발표한 프레임워크인 보안 액세스 서비스 엣지는 특정 솔루션 벤더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닌 클라우드와 사스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으로
변화하는 IT 환경 변화와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보안을 위한 가이드로 지속 가능한 최적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시는 SDP 기능을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기능과 결합하여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 가능하며, 이러한 방식은 세시를 통해 조직원들은 어디에서든 인증을 거쳐 내부 리소스에 안전하게 접속하고, 조직은 내부 네트워크를 거치는 트래픽과 데이터를 더욱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요약하면 기존의 네트워킹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기능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서비스 엣지 SSE는 새로운 솔루션이나 개념이 아닌 세시의 서브셋으로 네트워크 영역을 제외한 보안 중심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업이 네트워크 보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세시를 참고하고, 보안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SSE를 중심으로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SSE에는 보안 웹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액세스 보안 브로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서비스 방화벽과 같은 고급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출현하면서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디바이스로도 접속이 가능해지고, 기존 보안 경계가 계속 허물어짐에 따라 보안 기능 역시 클라우드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즉, 기존의 네트워크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네트워크 보안에서 사용자 보안으로, 보안 기능 중심에서 정책 규정 준수로, 보안 장비가 아닌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통합 관리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해를 위해 좀 더 상세하게 각 기술들의 지향점 및 동작 원리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해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로 트러스트 구현의 핵심 원칙 및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부터 잘 지켜오고 있던 보안 관제 체계를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개념이고,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현재의 보안 아키텍처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통합적인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은 아직 없지만 인증, 네트워크, 자원관리 등의 솔루션 조합으로 한 번에 전부 완성이 아닌 단계적인 구축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바꿔간다면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보안 환경에서 기존 경계망 보안의 한계점을 넘어서 기업 정보 자원을 좀 더 세밀하게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의 평가 모델과 제로 트러스트 도입 절차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